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으면 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계속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어제하고 같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이 현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동성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을 좀 가진 사람들만 다시 기회가 온다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한마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 시장이 랠리가 나왔었던 이유가 펀더멘털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시장이잖아요. 이랬었을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새로 좀 등장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환율이라는 변수가 일단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금리 정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세 상승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대세 하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돈으로 수량을 많이 늘리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하단에서 좀 수량을 늘리는 거고 상단에서 좀 호재가 나올 때마다 좀 이익 실현 좀 하는 건데 환율이 일단 전고점 부근에 좀 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방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 방어가 시장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더 모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3년도는 전 배터리나 반도체 쪽에서 바이오 좋은 기업들, 좋은 가격에 수량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배터리는 이번 구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올 초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주요 기업들 가격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57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가 57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고 요번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앞서 제가 제시했던 게 76만 원을 못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가 이미 사상 최고치대의 밸류를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추세 복귀를 노리려면 76만 원 복귀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57만 원이 만약에 지켜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붕괴가 되었었을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46 정도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관점은 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움직이게 되면 혼자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2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격이 방어가 되면은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유럽 원자재법 관련된 요소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돈으로 받쳐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머니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면 우리가 톤다운 시킬 때 얼마를 중요한 가격으로 볼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26만 5천 나가 한 2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26만 5천 원 자리하고 22만 원이라는 가격을 놓고서 전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26만 5천 원이 붕괴가 되면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22만 원 정도 늘었다가 거기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이게 되면 저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주식들도 같이 연동된다고 보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NCM과 NCMA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17만 원대 추천 좀 드렸었다가 이번에 이제 재공략을 하려면은 25만 원대에서 한 21만 원이라는 범위를 좀 크게 두고 요 가격대에 왔었을 때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첨보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SKC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는 성일 하이텍 그리고 그 이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이거 이전 뭐 방송 보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참고해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확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인데 LG화학 사실 이번 구간에 거의 뭐 주도주 성격으로 갔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이끄는 데 있어서 LG화학도 그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도 67만 원 방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리가 한 77만 원 정도 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 10만 원 선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54만 원이라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올해 꼭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나요, 앵커님? 네, 괜찮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있어요. 5분 정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54만 원이라는 가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67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7만 원 근방으로 오면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54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나중에 난리 났을 때, 나중에 난리 나더라도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전체로 봤었을 때는 54만 원이라는 가격이 전 꼬리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67만 선 정도가 우리가 좀 좋은 가격의 기준, 싸다는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44만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좀 톤업이 됐잖아요. 67만 원이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었을 때가 2020년도예요. 그때가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 가동하면서부터 테슬라가 흑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1년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흑자로 전환된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20년도부터 기가 상하이 가동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년 뒤에 흑자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전에 배터리 쪽에서 그 양극재 쪽 관련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사업의 방향성이 불투명했었을 때 밸류라 보면 됩니다. 그게 한 67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양극재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67만 원 정도 오면은 우리가 뭐 저점 모르겠지만 요 갈 때 오면 좀 우리가 사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이거는 철강주라기보다는 이제는 배터리 쪽으로 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뭐 포스코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23만 3천 원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한참 이제 기업가치가 높아져서 34만 원과 32만 원이 중요한 가격대로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는 모르겠고요. 애매한 자리는 뭐 손절가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손절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가격대가 왔을 때 사서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투자 성향 고려하시면서 제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냐면, 포스코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수출 쿼터제 적용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철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출 제한을 걸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가격대를 밸류를 환산하면 23만 3천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자리보다는 지금 한참 레벨업 됐잖아요. 배터리 쪽에서 이 수직 계열화 관련된 무슨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단계 좀 톤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톤업에 대한 이 포인트는 지주사 전환을 전후로 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프리미엄이 정해졌다, 저는 주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을 해서 그냥 포스코만 있었을 때죠. 근데 지금 홀딩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시도하기 전과 체질 개선을 시도해서 성과가 나왔으니 체질 개선 전에 밸류가 사면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 하기에 좀 안전한 가격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32만 원대하고 이제 34만 원대 정도를 좀 기준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그러면 웬만한 건 제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대형주도 해드린 것 같고, 중성주들도 해드린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도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0만 원 밑에서는 시밀러에 대한 이 성과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수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저점은 모르겠지만 17만 5천 원? 뭐 여기서 한 1, 2천 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없는 분들은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지고 붙고 뭐 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중형주 가운데서는 유한 양행 정도 제가 5만 3천 원 꼬리 기준으로 제시해드렸었잖아요. 이쪽은 계속 공략을 유지하셔야 된다.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59,000원대 방어, 이게 성공한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7만원대 이상의 목표치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익이나 또는 테스나, 그 다음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업체도 있잖아요. HPSP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정 구간을 버릴 생각하지 말고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전에는 좀 볼품었었던 하이닉스에 대해서 꼬리의 기준을 8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이게 딱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킨 게임이 끝났잖아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고 승자가 확정됐잖아요. 승자가 확정되기 전에 밸류가 89,000원이니까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89,000원 밑에서는 팔 생각하지 말고 등락에 상관없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제가 이 방송 통해서 11만 원이 깨지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적자 때문에 골 때렸던 자리. 지금 골 때리지는 않으니까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서 유동성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 가지신 분들은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공략 시점 기준가를 정해드리면서 배터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 세 개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언제를 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코스피 기준 거래대금 12조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이상이면 괜찮은데 이하일 경우에는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12조 4천억 원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12조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근래 들어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미스터 진단 있습니다.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